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 팀의 조병욱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런을 활용한 이벤트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고요. 다음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발전된 아키텍처 형태인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EDA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에 이 EDA를 구현하기 위한 오픈소스인 K네이티브, 그리고 K네이티브의 매니지 서비스인 구글 클라우드 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클라우드 런을 이용해서 구축한 감성 분석 시스템에 대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크게 모놀리틱,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오늘 보고자 하는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먼저 모놀리틱 시스템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때 각각의 기능들을 전체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형태를 모놀리틱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스토어 시스템을 개발을 했을 때 보고나 결제나 인벤토리 같은 기능들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를 구현하는 아키텍처 스타일인데요. 이러한 아키텍처 스타일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업데이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하거나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각각의 기능들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탄탄하게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기능에 영향을 준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업데이트의 불편함 등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키텍처 스타일이 마이크로 서비스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각의 기능을 독립된 서비스, 즉 독립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분산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모노리틱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할 때는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뉴스레터, 샵 이런 식으로 일부 기능들만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보고 기능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를 하고 고객 DB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각각의 기능들을 서비스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각의 기능이 독립된 서비스, 즉 독립된 어플리케이션을 분리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서 앞에 모노리틱 시스템에 있던 문제점은 해결이 되지만은 마이크로 서비스도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전체 시스템이 거미줄 구조로 점대점, 각각이 각각 호출하는 구조로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호출하는 메시지 포맷 또는 호출 방식이 단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키텍처 스타일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인데요. 먼저 아키텍처 스타일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API로 기능을 호출하고자 했을 때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으로 해서 응답을 요청을 보내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이벤트 기반이란 뭐냐면은 편지 봉투에다가 이벤트, 메시지를 넣어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상대방 기능을 호출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써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은 편지 봉투 자체가 이제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 편지 봉투를 열어서 내용을 보고 처리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API 호출 방식하고 틀린 거는요. API 호출 방식은 내가 호출을 한 다음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지만 이 이벤트 기반의 호출 방식은 일반적으로 fire and forget이라고 해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게 당연히 잘 도착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응답이 오는 걸 기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는 메시지, 이벤트를 보낼 때 직접 상대방 시스템에다 보내지 않고요. 중간에다가 이벤트 중개자, 브로커라는 걸 둡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직접 상대방한테 직접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체국을 통해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벤트 생성자가 이벤트를 보낼 때 우체국, 이벤트 중개자에다 메시지를 보내놓으면은 이 이벤트 중개자가
맞는 이벤트 소비자 쪽으로 라우팅을 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EDA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독립적인 스케일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스템 A와 시스템 B라는 서비스가 각각 있다고 했을 때요. 시스템 A는 초당 200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시스템 B는 초당 100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시스템 A가 시스템 B를 부른다고 했을 때요. 일반적인 요청 응답, 리퀘스트 리스폰스 형태의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벤트 A가 200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B가 100건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 B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처리를 빨리 한다고 해도 시스템 B가 처리를 못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A는 200건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100건밖에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를 사용할 경우에 시스템 A는 200건의 메시지를 받으면 200건의 메시지를 우체국, 이벤트 중개자에다 보냅니다. 그러면은 시스템 B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즉 100건이죠, 초당 100건에 맞춰서 하나하나 메시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 컴포넌트가 독립된 스케일링, 독립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확장성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확장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코드의 변경 없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 구매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때요. 기존의 이벤트 생성자가 상품 구매라는 이벤트 소비자 기능을 호출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포인트 적립이라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포인트 적립이라는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를 하고요.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구매라는 기능만 호출을 했지만 이벤트 중개자에서 구매와 포인트 적립이라는 두 개의 기능을 호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부르는 입장에 코드 변경도 필요가 없고요. 손쉽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미줄 구조가 아니라 이 전체 호출이 우체국, 중앙에 있는 이벤트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구조가 대단히 단순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에 대한 포맷이 표준화된 포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메시지 포맷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규격 폰트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격 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서식이 정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메시지가 전달이 될 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주요 기능은 일단 이 아키텍처는 이벤트를 받고 그리고 이벤트를 보내고 기본 기능이죠. 이 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보안 인증. 이벤트를 보낼 때 이게 상대방 이벤트를 받는 입장에서 이게 인증된 리퀘스트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처리 모니터링 그리고 오류 처리 이런 기능들이 잘 구축돼야지 이상적인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EDA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fire and forget이라는 패턴을 많이 쓰거든요. 즉 메시지를 보내놓고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됐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지만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과정에 유실이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처리를 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에러 이벤트라고 그러고요. 뭐 리트라이 처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리트라이를 3번 했는데 전달이 안 되면 사람한테 알러트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벤트 드리븐 기반의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오픈소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K네이티브라는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사실 K네이티브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버리스를 구현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요. 벤더 락인이 없습니다. 쿠버네티스만 있으면 어느 환경에서도 다 돌릴 수가 있고요. 이 K네이티브는 크게 이제 동기와 비동기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기 컴포넌트는 API, 그러니까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의 일반적인 API를 구현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인스턴스를 0개에서부터 n개까지 오토 스케일링 하는 기능도 있고,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버전 관리가 됩니다. 저희가 API를 여러 버전을 이제 배포를 했을 때, 새 버전을 배포를 할 때요, 각각의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은 예전 버전으로 신속하게 롤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버전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버전 간의 트래픽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나리 배포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새로운 버전을 배포한 다음에 새로운 버전으로 트래픽을 한 1%만 가게 하고요. 기존 버전으로 99%를 가게 한 다음에 새 버전에 문제가 없으면 전체 트래픽을 새 버전으로 옮겨주는 방식은 이제 카나리 배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광산에 예전에 이제 독가스가 많이 나와서 카나리아를 가지고 많이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카나리아가 가스에 되게 민감하대요. 그래서 카나리아가 죽는지 안 죽는지 보고 독가스의 상태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용어를 이제 카나리 배포라는 거를 만든 거고요. 이런 동기 기반의 기능, 서빙 기능 말고도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벤팅, 비동기 기능입니다. 비동기 기능은 아까 얘기했듯이 편지 봉투,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소스는 트위터의 뭐 타임피드라든지요, 아니면 카프카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큐, 또는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펍석 같은 큐들을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한두 개 아니면 뭐 서너 개의 소규모 이벤트에서부터 초당 수백만 개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네이티브 이벤팅에서 사용하는 메시지들은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표준 메시지 포맷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K네이티브 이벤팅, 비동기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K네이티브 이벤팅은 몇 가지 다양한 비동기 처리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단순 1대1 비동기 처리 패턴인데요. 이벤트를 생성하는 쪽이 이벤트 데스티네이션에다 단순하게 비동기로 메시지를 보내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패턴은 브로커 앤 트리거라는 패턴인데요. 이 패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라우팅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즉,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안에 한국, US, 재팬이라는 필드가 있을 때 그럼 한국, US, 재팬의 필드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로 이제 라우팅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K네이티브는 앞에 이벤트를 수집하는 브로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브로커에 대해서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터를 정해야 되잖아요. 즉 라우팅 룰이죠. 그 라우팅 룰을 정의하는 방법을 우리가 트리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채널이라는 기법인데, 채널이라는 기법은 뭐냐면은 하나의 이벤트 소스에서 생성된 이벤트를 여러 개의 데스티네이션으로 보내는 방법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벤트 소스에서 채널로 도착을 했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 서비스와 채널, 그러니까 다른 채널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이제 전파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가 됩니다.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나리오에서 이거를 로그에도 남기고 데이터베이스에 남기고 싶다. 그럼 하나의 채널을 만든 다음에 뒤에는 로그에 남기는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남기는 서비스를 각각 넣은 다음에 우리가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채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K네이티브가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싱크, 비동기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아파치 카멜이라든지 아파치 카프카 같은 큐, 또는 아마존의 SQS나 GCP의 펍섭 같은 클라우드 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이벤트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 링크 들어가 보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이벤트 소스들을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예를 하나 볼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패턴 중에서 하나인 두 번째, 브로커 트리거 패턴인데요. 브로커 트리거 패턴은 필드의 내용에 따라서 서비스로 라우팅을 하는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컬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썼는데 메시지를 보낼 때요. 메시지에다가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K네이티브 샘플스의 헬로 월드로 타입을 우리가 보내고요. 소스는 헬로 월드라는 소스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 받는 쪽, 이 트리거, 오른쪽 박스죠. 여기에 보시면은, 타입이 헬로 월드로 되어 있고, 소스가 헬로 월드 소스로 되어 있는 메시지들만 받아서 뒤에 서비스로 보내줍니다. 뒤에 서비스의 데스티네이션은 밑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서비스로,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보내고, 그 서비스 이름은 헬로 월드 파이썬이라는 서비스로 보내겠다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는 서버리스, 오픈소스인 쿠버네티스, K네이티브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쿠버네티스 기반에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일일이 설치하시고 운영하시려면 힘들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K네이티브를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 이름이 클라우드 런이고요. 클라우드 런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배포 형태를 제공하는데요. 클라우드 런과 엔소스형 클라우드 런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기능인데요. 클라우드 런은 K네이티브가 쿠버네티스 기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관리형 서비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파스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뒤쪽에 쿠버네티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용자는 그냥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또는 여러분이 CLI로 K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시고 사용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좀 더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IP 대역을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 인스턴스의 CPU나 메모리 사용량 같은 걸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할 때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쿠버네티스인 엔소스 위에다가 클라우드 런을 여러분들이 배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의 클라우드 런을 보면은요,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의 클라우드 런은 소스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60개 정도의 클라우드 소스, 로그 같은 소스를 사용하라 한다든지, GCS, 클라우드 스토리지죠. 스토리지에 뭐 파일이 저장되거나 삭제되었을 때 이벤트를 받는다든지, 구글 클라우드의 이벤트 큐인 펍섭에서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트리거링 할 수 있고요. 이 트리거링 된 이벤트를 클라우드 런으로 보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런의 이벤트는 앞에 설명한 이제 매니지드, 풀 매니지 서비스의 기능을 다 제공하는 것 플러스 여러분들 이벤트 소스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를 받는 쪽도 엔소스형 클라우드 런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URL로 포워딩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이제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클라우드 런을 사용하실 때 장점이 K네이티브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CLI나 API를 제공하지만 UI는 제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로깅 같은 거를 전부 다 일일이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매니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다 풀로 자동으로 제공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정말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 UI가 정말 좋아요. UI를 보면은 파스 형태처럼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개발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버전 관리라든지 트래픽을 카나리 방식으로 스플리팅 하는 것들이 전부 다 UI에서 가능하고, 이게 풀 매니지드 서비스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위에 엔소스에 올라가는 클라우드 런 서비스냐에 상관없이 UI는 똑같습니다. 즉 인프라 운영 입장에서는 좀 더 미세한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접근 방법을 통일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런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벤트를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스탠다드를 사용해요. 표준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좀 더 명시적으로 만들 수 있고, 거기다 플러스 이벤트를 우리가 뭐 제이손이나 이런 형태로 보내게 되면 당연히 파싱을 하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처리에 생각보다 많은 에포트가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손쉽게 해주기 위해서 클라우드 이벤트에서는 메시지 규격뿐만 아니라 이걸 처리하기 위한 SDK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개발량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데모를 살펴볼 건데요. 데모는 감성 분석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성 분석 데모는요, 우리가 GCS,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이 사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식을 하고요. 구글 클라우드의 비전 API를 사용을 합니다.
인식을 한 다음에 각각의 얼굴에 있는 감정도를 분석을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감정 상태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보통 필요하고요. 처음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으로 로딩을 하고, 그러면 요 로딩이 된 다음에 다음 서비스를 부르게 되죠. 클라이언트가 불러줘야 돼요.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얼굴 바운딩 박스, 얼굴을 인식하는 서비스를 호출하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의 이미지를 잘라내는 서비스를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머신러닝 모델, 구글 비전 API를 호출해가지고 이 얼굴에 대한 감정 점수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어스토어, 구글의 이제 몽고디비와 같은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죠. 거기에 결과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에다 결과를 나타내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1, 2, 3, 4, 5단계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 EDA 형태로 변환하게 되면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벤트 생성자가 있고요. 이벤트 생성자는 명령만 내려요. 소비자는 명령만 받죠. 그리고 이 명령을 중계하는 거는 이벤트 중계자가 중간에 끼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로 서비스 스타일로 바꾸게 되면 이런 그림이 돼요. 파일을 올리게 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에서 파일이 올라왔다는 이벤트를 이벤트 중계자에 줍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파일만 올리면은 끝난 거예요. 앞에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파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얼굴 바운딩 박스하고 잘라내고 머신러닝 API 부르는 걸 각각 했는데, 이벤트 중계 시스템으로 바꾼 다음에는 파일만 올리면 돼요. 그럼 파일 올린 이벤트가 가게 되고요. 이 이벤트를 잡아서 얼굴을 인식하는 API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호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바운딩 박스가 다 됐으면 이거를 이벤트로 보냅니다. 그러면 얼굴을 잘라주는 서비스가 이런 이벤트만 받아서 얼굴만 잘라요. 그리고 얼굴이 다 잘려서 저장이 되면은 이번에는 구글 비전 API를 통해서 잘려진 얼굴에 대한 감정도 점수를 매기는 서비스가 그 이벤트만 받아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게 끝나면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서비스가 받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 저장된 내용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불러서 표시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모를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고 계신 화면은 구글 클라우드 런의 콘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넥스트 페이스 디텍션이라는 서비스를 이미 배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특정한 이벤트에 따라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트리거를 추가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add 트리거를 해주고요. 트리거 네임 정해준 다음에 이벤트 타입을 정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펍섭에서 들어오는 이벤트를 처리할 거고요. 그걸 위해서 펍섭 타입을 골라주고 거기에 맞는 펍섭에도 여러 가지 큐가 있겠죠. 큐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게 배포가 된 거예요. 이벤트가 배포가 된 상태에서 실제 이제 시스템을 동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 얼굴을 GCS,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킷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이벤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배포했던 이벤트에 따라서 클라우드 런에 따라서 처리가 된 다음에 이렇게 감정 분석 API를 호출을 하고 결과값을 표시해 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K네이티브와 클라우드 런 데모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그리고 서버리스 오픈소스죠. 동기, API와 그리고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는 K네이티브 오픈소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벤더 락인 당연히 없고요. 구글 클라우드에 사용하실 때는 클라우드 런 이벤트, 클라우드 런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 클라우드 런은 이벤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비동기 뿐만 아니라 동기 기능도 제공이 되고요. K네이티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온프렘 기반에서 사용도 가능하시고, 멀티 클라우드 또는 구글 클라우드는 매니지 서비스 가능하시고요. 구글 클라우드에 사용하시는 온프렘은 엔소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런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제품군들은 모두 지금 이 링크, 여기 화면에 링크 보시면은
구글 클라우드 런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엔소스를 사용하실 경우에 엔소스 클라우드 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